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 저의 참견의 주제는 청소년 연애 제2탄 습관성 연애입니다. 습관성 연애라 것은 연애라는 것이 삶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내가 연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내 생활에서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 연애의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성 연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습관입니다. 연애를 한번 했고 그 설레임과 그 짜릿함과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좋은 느낌들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상대가 누구든 그 지속기간이 얼마나 되던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 또 다른 대상을 찾고 또 다른 대상을 찾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연애라는 것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가 돌아가듯이 아주 척척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의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연애를 진하게 했다고 칩시다. 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은 왜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고 왜 또 어떤 학생들은 얘는 괜찮나? 쟤가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러면서 흔히 말하는 바람둥이가 될까요? 여기에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유전적 원인, 세 번째 원인은 환경적 원인입니다. 자,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유전적 원인, 두 번째 원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젊은 시절 한번 돌아보시면 금방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도 좀 한 인기 했지. 내가 연애 좀 했지.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이라는 건 부모님들의 진화된 축소판이잖아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랑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부모님들께서는 전혀 저한테 그런 기류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흔히 말하는 바람둥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야, 너의 바람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원인이 뭐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 대답이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가 끝내줘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한 세대가 걸러서 내려오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전적 영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볼 때마다 과연 저 학생들의 뇌는 공부 빼고 무슨 생각이 장악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캐주얼하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쉴 때 뭐 해? 뭐 이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중학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요. 고등학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조금 졸업을 하고 스포츠, 축구, 농구 뭐 이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망라하고 외모, 화장, 아이돌, SNS 이거로 축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연애에 집착하고 항상 연애를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유전적 영향도 무시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실, 팩트,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고 오늘 저의 참견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환경적 원인입니다. 자, 내가 내 아이를 바라다 봤을 때 쟤가 왜 저러지? 왜 요번 주에는 이애, 저번 주에는 저애, 또 항상 연애를 안 하는 적이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인기가 많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럴까라는 그런 현상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분명 그 아이의 그러한 행동에는 이면에 어떠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정결핍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의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나의 자존감을 남이 밖에서 찾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 건지 미루어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아이의 자존감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들, 매일매일 이 포털에 뜨는 사건, 사고를 보시면 이 자존감의 뿌리가 잘못 내려졌을 때 얼마나 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옛날에는 이렇게 남녀 관계로 인한 큰 범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과연 이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자, 이제 저러다 말겠지 뭐. 저거 얼마나 가겠어? 선생님, 몇 달 하다 말더라고요. 뭐 이러신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쭉 지속되고 있다면 어머님, 아버님, 아무리 사는 게 바쁘셔도 한번 가족 회의를 하시라 권유드립니다. 자, 이제 저의 참견의 시간입니다. 자, 내 아이가 메뚜기 뛰듯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서는 항상 불안하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면 나는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어떤 조언과 어떠한 태도를 취해줘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젠 나라는 사람은, 내 배우자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가정을 꾸리고 있는가? 내 아이를 어떤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내 아이가 저렇게 자꾸 자기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전전하는 것은 과연 나와 내 가정의 문제는 아닐까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은 아주 작은 문제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너무나도 크게 비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내가 내 남편, 내 부인이 무언가를 잘못했나 보구나. 내 아이를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밖으로 돌게 한 것은 나의 원인이었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면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있고 대화가 있다면 결코 큰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합니다. 제가 또 크게 참견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실 때는 인정과 사과를 먼저 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이런 거 같다.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내 자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 하는 걸 너무나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알아두세요. 내 부모가 나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했던 그 순간만큼 내 아이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때 감동을 받고 그 아빠, 엄마의 사과를 받는 순간 그 아이가 크게 성장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제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과 사과를 바탕으로 이제 아이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대화를 시작한다는 건 부모로서 가르쳐라가 아닙니다. 부모님, 듣는 겁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 너의 마음과 너의 감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 듣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아시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더 귀중하고 이게 얼마나 더 소중한 기회인지를 제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구나, 내 자식이 그랬구나, 그래. 제발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 제가 반성도 했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정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놈의 새끼들이 연애를 하네요. 그저 연애에 매달리네요. 이건 뭘까요? 어머님 맞들인 거죠. 아버님 맞들인 겁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들어주십시오. 그냥 들어주세요. 아, 진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번은 다르다고 핏대를 세웁니다. 요번엔 다르대요. 뭘 다릅니까? 똑같죠? 그래놓고 요번엔 다르다는 애가 3주도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요번엔 다르대요.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속으로는 진지하지 않으실 수 있죠. 그냥 2기로 들어왔다 2기로 나가더라도 그냥 가끔 질문도 해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너무 따분해도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 것보단 알고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그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저의 마지막 참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내 아이에게 인정과 사과를 하던 그 연애에 매달리는 끝도 없는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엄마 있잖아. 이번에는 어떤 애냐면 계속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엄마인 아빠가 얘야, 그런데 말이야. 딱 2마디만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눈빛이 팍 흔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폭망이다. 괜히 말했어. 지금부터 30분, 1시간, 2시간 난 잡혔다. 왜냐? 잔소리로 생각하거든요. 너무 야속하지만 저도 돌아보면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가르쳐야죠. 어른이 돼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안 먹힌단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딱 2마디만 해보세요. 애들이 딱 말하는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막 재미난 연애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훈계가 시작되니 그 아이들이 말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랬구나. 그래? 그랬구나. 그래? 걔는 장점이 뭐야? 그래? 그랬구나.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충분한 교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참아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엄마, 아빠 하고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애가 대화를 안 한다고요? 그 원인은 나한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저의 참견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저의 참견 주제는요. 부모님 너무나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 전공 중에 전공이죠. 영어 교육 편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다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이었습니다.